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국내 증시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산이 필요한데 전략 세우러 떠나볼게요.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다시 쏟아진 악재들입니다. 자, 다시 쏟아진 악재, 주말 사이 미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증시들 모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시장 자체를 덮어두고 그냥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말 사이 전해진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쏟아지는 악재들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유가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금 또한 사상 처음으로 2,4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실제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십 발의 로켓과 드론을 발사를 했지만 이란이 사전에 미국에게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제한된 수준의 공격만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정학적 갈등은 중동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독 기사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의 장비를 점검하고 외국산 CPU를 2027년까지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또 정부 컴퓨터 서버에 미국산 칩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서버용 CPU 시장을 각각 71%, 23%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과 AMD가 아침부터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자, 1분기 실적 시즌에 그 포문을 연 은행들의 실적 또한 암울했습니다.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시티그룹과 같은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 전망인 NII가 컨센서스를 하회하자 은행주들 또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 또한 우호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전년 대비로도 0.4% 상승을 하면서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요, 77.9로 1.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9%에서 이번 달 3.1%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연준의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시 한번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며 하락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장중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낙폭을 키워갔고요. 결국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 마감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인용 보도이긴 하지만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15일 대응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쏟아진 악재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국내 지수는 나머지 악재들을 소화해내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는 기관들의 매도세까지 가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톱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를 짓누르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500여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400여 종목도 안 될 정도로 암울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특별히 지수를 방어해주는 주도 섹터는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미철금속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우선 구리 관련주에서 대장인 대원전선 우선주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KBI 메탈 또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이구산업, 대창과 같은 구리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철금속 테마인 알미늄 관련주들 중에서는 PJ메탈과 조일알미늄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유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가 대장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정유 관련주들 또한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DI를 대장으로 해서 미래산업, JNTC, 림텍과 같은 중소형 반도체 섹터가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유바이오로직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시간 외에서 콜레라 관련주로 시간 외에서 상승한 이후에 금일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되면서 작년부터 힘들었던 중소형 은행들에서 이제는 대형 은행들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키고 있죠. 그러나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의 실적도 금리 인하도 아닌 빅테크들과 AI 관련주들의 실적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새로운 AI 칩 M4 양산 소식을 발표한 애플이 홀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조정받는 가운데도 최근 수급이 유입되었던 반도체 중소형주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숫자로 증명해내는 한 AI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과 같은 증시를 둘러싼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이 이 비를 멈춰주길 바라면서 위원님의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JMB 볼까요?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이죠.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어디까지 열어두고 볼까요? 네, JMB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36조 원에 달하는 이러한 반도체 추가 투자 발표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또 그 삼성전자 공장에 적용되는 스테이크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조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JMB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15,000원을 훨씬 돌파하면서 금일도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0원이 이제 목표가였었지만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1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흐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면 충분히 2만 원까지도 조정 구간을 거치더라도 또 갈 수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목표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한 차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2만 원까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Y스캔 볼게요. 이 종목도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 5일선 회복 시도와 함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목표가 열어둘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고점인 자리까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동종목은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반도체 유리기판 연내 공급 기대감이 동사에서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인텔을 비롯해서 삼성전기라든가 SKC에서
유리기판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행 부분을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 YC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아직 한 발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지켜줘야 될 자리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의 고점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시세 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대장주로서 추적 가능하다. 재매수 관점 25,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C캠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지지라인 25,000원 체크를 해보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렇게 흐름들을 보니까요. 역시나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금일은 사마 콘덴서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계사인 사마전기가 생산 중인 이러한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다라면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콘덴서나 핵융합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정령용 콘덴서도 개발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는 또 배터리 캐패시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장화가 되면 MLCC와 같은 이러한 탑재량의 수동 부품에 대한 대당 탑재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또 전방 시장 고성장에 따른 중장기적으로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MLCC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유전체와 전극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IT 기업과 굉장히 안정적인 고객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사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 이평을 돌파하면서 금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단기간에 상승한 만큼 조정 구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경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4만 원까지 일단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4만 원보다 아래인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장기 입평 4만 원 지지라인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달달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는 사마 콘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까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씌워주신 우산 들고 한 주도 또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